2009년 전남 영암에서 한 사내가 자신의 아내와 의붓딸 그리고 처조카를 겁탈하고 살해합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향열. 자신의 친딸마저 겁탈하며 자신의 욕구를 배출했던 이 한심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자신의 욕구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비굴한 인생을 사는 이 한심한 인간의 인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향열은 1966년 11월 15일 생으로 그는 재혼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부모들은 재혼하기 전 이미 각자 아이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향열은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과 함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15세 때 서울 구로구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을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춘기 시절부터 병적으로 여자들을 좋아했던 이향열은 틈만 나면 나이트클럽으로 달려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모두 유흥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일명 여자 빨리 꼬시기 내기를 하며 1년에 50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가 나이트클럽을 다녔던 1980년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일주일에 한 명 이상의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는 그의 진술을 통해 이향열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84년 12월 이향열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아내 김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김씨가 아이를 임신하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허나 장모와 처남은 임신 사실에 크게 화를 내며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와 처남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죠. 허나 이향열은 이 일로 처가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27일 아내 김씨가 임신 8개월째로 들어섰을 때 이향열은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어두운 밤 논두렁에서 마주친 같은 동네에 살았던 16세의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더 이상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던 아내 김씨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2달 뒤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래도 자기 딸의 아비라고 이향열의 옷바라지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꼴사나웠던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부추기자 결국 아내 김씨는 윤씨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3일 출소 후 아내를 찾아간 이향열은 장모에게서 아내의 재혼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가죠. 허나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음에도 그의 본성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출소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1991년 6월 그는 동네 사람 중 하나가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며 풀대접했다는 이유로 그의 딸인 15세 여중생을 석궁으로 납치해 감금하며 3번에 걸쳐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중생의 아버지에게 딸을 찾고 싶으면 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하죠. 이 일로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8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향열은
영암군 사무 대불공단에 있는 한 조선업체에 취업한 후 친딸의 소식을 듣기 위해 2007년 장모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내 김씨와 윤씨의 사이가 멀어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장모는 이학렬이 몇 년간 사고를 치지 않았고 직업이 있으며 무엇보다 첫 손녀의 친아버지라는 이유로 자신이 딸에게 얘기를 할 테니 다시 자신의 딸과 같이 살아보려고 말을 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 이학렬은 아내 김씨와 재결합을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허나 아내 김씨는 전 남편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았고 호적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은 윤씨였고 이학렬은 그저 동거남에 지나지 않았죠. 아마도 아내 김씨는 전과자의 딸로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전과자의 딸로 만들기는 엄마로서 싫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내 김씨는 윤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도 데려와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학렬과 딸들의 관계가 서먹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들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2009년 2월 이학렬이 자신이 다니던 조선업체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그들의 가족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이학렬은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 했지만 4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무엇보다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고, 거절을 당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자책하기 시작했고, 전과자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서 생각이 많아진 이학렬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조금씩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전과자로 사는 것이 더럽구나. 나이를 먹을수록 노동하며 사는 것이 더럽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는 향수병에 걸린 듯 교도소의 생활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성인이 된 20살 때부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43살이 될 때까지 23년 중 17년 6개월을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학렬에게는 사회보다는 오히려 감옥이 더 친숙한 곳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감옥 생활이 그에게는 더 편한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 끝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도 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원 없이 욕구나 풀고 들어가자는 생각이 들자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여자아이들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의붓딸, 그리고 처조카들. 말이 딸과 처조카들이지, 욕구에 사로잡힌 이학렬에게는 그저 1년 전쯤에 처음 본 어린 여자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굳히자 그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 자신이 전과자가 된 것은 23년 전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와 처남 때문이며 내 인생을 망친 그들에게 나는 복수를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며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데, 2009년 5월 5일 이학렬은 장모의 집에서 둘째 처조카인 16세의 김양을 고모가 보고 싶어 한다며 집으로 데려와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안방으로 끌고 가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김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박스테이프로 김양의 입과 코를 막고 손과 발을 묶은 후 캐리어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휴게소에 들려 음료수를 사 마시고 해남방 주제로 가서 낚시를 한 후 김양을 안매장하기 위해 장모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야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양은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이학렬은 김양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대로 땅에 묻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증스럽게도 자신이 죽인 처조카를 찾기 위해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는
처조카를 찾는 척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소문을 하다가 5일 후에는 자신이 직접 파출소로 찾아가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휴대폰을 개통한 뒤 자신이 김양인 것처럼 속여 나는 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며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5월 12일 이양열은 19세 의붓딸 윤양이 거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김양을 살해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윤양을 겁탈하고 윤양의 목을 졸라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양열은 오늘 모든 것을 끝내자라는 생각에 저녁 8시경 아내 김씨가 일하는 휴게소 식당을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골목에 차를 세우고 관계를 하며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며 아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뭐가 그렇게도 괘씸했는지 차 안에 있던 케이블로 이미 죽은 김씨의 목을 감아 졸라 2번 죽이게 되죠. 이후 그는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 고모가 보고 싶어 한다며 용돈을 주고 첫째 처조카인 18세의 김양을 집으로 데려와 새벽 1시경 안방에서 잠든 김양을 위협해 박스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한 채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장에 넣은 뒤 11시간 동안 감금을 하게 되죠. 2시간 뒤 야간 PC방 알바를 마치고 21살의 친딸이 돌아오자 이양열은 이내 박스테이프로 친딸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 물론 이미 관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욕구가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단 그에게는 친딸을 겁탈해도 되는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붓딸은 연적의 딸이고 아내와 처조카는 장모와 처남의 딸이니 당연히 복수의 대상이 되지만 친딸은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경이 되자 이양열은 내가 다 죽였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네 동생은 살 가치도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한참을 딸에게 말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너는 죽이지 않겠다며 딸의 손발을 풀어주는데 허나 개가 똥을 끊지 그는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같이 샤워를 하자며 마침내 자신의 친딸마저 겁탈하게 되는데 훗날 법정에서 이양열은 왜 친딸을 겁탈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겁탈하고 죽였는데 친딸만 내버려 둘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염려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오전 12시 이양열은 친딸이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친딸은 잠이 든 것이 아니었고 친딸은 이양열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며 이양열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데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도 나는 다시 죽였을 거라며 모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나는 할 말이 없으니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형이라는 처벌의 큰 무게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 한심한 인간은 아마도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사형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17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며 그는 다른 죄수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자들이 가장 멸시하는 죄수가 아이들을 건드리는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제목이 살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지죠. 게다가 사형수라면 교도소 내에서의 대우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양열은 혼자 독방을 쓰고 노역도 하지 않으며 다른 수감자들 위에 군림하는 사형수들의 빨간 명찰을 보며 이등병이 병장의 작대기 4개를 부러워하고 동경하듯이 그 역시 사형수의 빨간 명찰을 동경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이 자기 입으로 그냥 사형을 선고하라고 말을 하거나 겁탈만 하면 됐지 굳이 피해자들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어차피 사형제도 폐지된 마당에 폼나게 빨간 명찰을 달고 남은 여생을
힘들게 밖에서 일할 필요 없이 안에서 편하게 보내고 싶었던 이학렬의 속내가 담긴 범죄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고모부에게 겁탈을 당한 어린 생존자들이 그날의 악몽을 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